이 배는 낚싯배입니까? 제 배는 115마력이고요. 톤수는 1.2톤. 딱 대략적으로 갭 차이는 있지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분도 기어기촌 하시는 분인데 낚싯배를 저렇게 큰 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장님이신데 저걸로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배는 이분도 기어를 하신 거죠. 기어기촌에 관심은 있지만 또 가장 무서워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가 또 텃새인 것 같아요. 그런 거 혹시 직접 겪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5년을 살면서 느낀 거는 저 또한 텃새 아닌 텃새라는 거를 안 겪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5년을 살면서 느낀 거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여기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거금도라는 곳이고요. 네. 북발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귀한 고기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금도 사랑이라는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 우주라고 합니다. 이름은 김인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직업이 유튜버이신 거예요? 네, 직업이 유튜버고요. 고향에 귀향한 지 5년 됐습니다. 이 배는 낚싯배입니까? 레저 등록된 낚싯배입니다. 대표님 배예요? 제가 거금을 들여서 산 배입니다. 가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낚시를 자주 다니니까 저희 고향 후배님이 저렴한 가격에 매매를 해주셨습니다. 중고배이고요. 제 배는 115마력이고요. 톤수는 1.2톤. 딱 대략적으로 갭 차이는 있지만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와, 생각보다 비싼데요? 생각보다 비싸요? 대표님은 낚싯배를 운영하는 선장님이신 거예요? 선장님인데 이 배는 돈을 따로 받고 그런 배가 아니고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레저 그 자체로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배입니다. 저는 이 배를 사게 된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 놀러 오시면 체험도 하시고 손맛도 보시라고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오늘 낚싯배를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구독자님이 놀러 오신다 해가지고 구독자님 모시고 북발이 또 민어 손맛을 좀 보기 위해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북발이 낚시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장님. 저분도 기어기촌 하시는 분인데 낚싯배를 저렇게 큰 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장님이신데 저걸로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배는 이분도 기어를 하신 거죠. 우리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그래서 저희가 북발이 낚시할 때는 여기. 오늘 문어 낚시나 북발이 낚시하기에 엄청 좋은 날씨입니다. 물도 너무 좋고요. 오늘은 북발이나 민어 같은 거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북발이는 수심 몇 미터 정도에 있다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수심보다는요, 바닥이 암석지대가 얘네가 많이 살아요. 한 곳에 머무르는 고기거든요. 지금 현재 수심은 25m에서 30m 정도 나옵니다. 낚시도 굉장히 쉽고요. 바닥 찍고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감고 기다리시면 고기가 있으면 한 방에 탁 새우를 묵습니다. 이렇게 낚시하실 때 제일 행복하실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그럼요.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바다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래서 매일같이 바다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국에 또 좋은 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비교해서 거금도가 또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배 타고 5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정말 다양한 어종이 많아요. 북발이, 광어, 민어, 농어, 문어. 겨울철에는 또 여기가 쭈꾸미 낚시가 돼요. 다양한 생선을 한 포인트에서 잡을 수 있는 곳이어서 그만큼 매력이 크고,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주님 포인트를 한번 옮겼네요. 지금 잡어가 많은 것 같아서 잠깐 옮겼습니다. 용왕님이 방송을 아시면 하나 물어주겠죠. 새우를 2마리를 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말 안 시킬게요. 집중하셔야 되니까. 자, 히트. 예. 뭐 잡은 거예요? 예, 북발이 아니면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지만 북발이 아니면 백조기 같습니다.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힘을 좀 쓰네요. 여기 북발입니다. 북발이 여기. 예, 이게 회 한 점에 10,000원 한다는 북발입니다. 네. 박수.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아니요, 작은 거고요. 이 정도는 구이용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는. 회를 뜨기에는 조금 작습니까? 네, 작아요. 3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킵 사이즈는 됩니다. 그래도 손만 한번 봤습니다. 네네네. 예, 영왕님께서 방송을 아시네요. 제일 많이 잡아봤을 때는 몇 마리까지 잡아봤어요? 한 3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많이 잡으면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판매는 안 하고요. 예, 어르신들 안아드리고 구독자님한테 선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여기 거금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언제 거금도를 떠나셨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초, 중, 고 이후로 다 서울에서 서울에서 다
다 나왔죠. 서울에서 어떤 일 하셨습니까? 학교에도 좀 있었고요. 쿠팡이라는 회사에도 좀 있었고 이것저것 좀 했었죠. 그러다가 언제 거금도로 귀향을 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네. 귀향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결정하는데 힘든 점 없었나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죠. 내가 도시에 그런 삶을 다 누리고 살다가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여기는 귀농, 귀어, 귀촌, 자연 환경을 생활 터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혹시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아버지는 원래는 상업을 하셨어요. 연세가 좀 들었을 때는 한라봉 비닐하우스를 1000평 넘는 거를 지으셔가지고 그거를 하셨죠. 대표님께서는 서울에서 돌아오셨지만 내가 농사는 잘 지을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시운이 넘어서 내려와서 내가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10년 동안 하신 분하고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셨네요. 나는 농사 지을 사람도 아니고 그 물고기 잡을 사람도 아니니까 뭘 할지 그러면 그때 고민을 하셨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보험군에서 SNS 마케팅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영상 편집이라는 걸 좀 교육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는 이 자연을 영상으로 담으면 내 밥벌이는 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공거금도에 대표님처럼 기호기촌하신 분들이 많나요? 많죠.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이 주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달 동안 숙박을 무료로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인가요? 예, 상가촌 마을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최대 3개월 동안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을 받는 교육장이고요. 뒤쪽으로 가게 되면 펜션 형태의 3동이 있습니다. 여기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투룸으로 돼 있고요. 주방도 여기 있고 2인 1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무료입니다. 이게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저도 3달을 이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도 얻게 됐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죠. 오준님, 그러면 지금 직업이 유튜버이신 거잖아요. 유튜브로 생계가 가능합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생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광고비가 있고요. 그게 그 구글에서 들어오는 돈 네, 말하는 거죠? 구글에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라방을 하거나 했을 때 슈퍼챗이라고 구독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금액, 그런 것들을 토탈로 이제 월급 형태로 받거든요. 매달 이제 미국 본사에서 입금을 딱 해줘요. 도시 살 때보다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버는 거니까 뭐 만족합니다. 보통 시골 생활할 때 어떤 고정비가 제일 많이 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 먹는 비용. 근데 먹는 비용이 확실히 물가가 좀 싼가요?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어르신들이 고추 나오면 고추 따가라고 하시고 뭐 배추 따가라고 하고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살림에 필요한 식자재가 엄청 공짜로 얻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는 많이 안 드나요? 도시에 비해서는 월세라든지 연세라고도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귀농, 귀여, 귀촌을 했을 때 군단이나 여기서 또 지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공군 읍내 안에 원룸을 지어가지고 엄청 싸게 10,000원 살기라든지 임대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식을 습득하신다고 하면 크게 고정비 없이 생활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농업이나 어업 말고 네네. 농어촌에서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수단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성공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한 분은 원래 식당을 하셨대요. 여기가 매생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매생이 떡국집을 오픈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특산품처럼 거기를 꼭 들리셔야 돼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재능을 살린 거.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벽화도 잘 그리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군사업으로 받으셔갖고 벽화도 그리시고. 근데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일과 제일 좋아하면서 벌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도시에서 했던 걸 다 포기하시고 귀여를 하시면 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농업은 뭘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했던 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공 사례가 그렇게 있는데 혹시 실패 사례도 하나 정도 있나요? 실패 사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귀어 같은 경우는 통발이라든지 이강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과하게 지출해서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바다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주님, 여기가 네. 금진한 항의 어떤 부두인가 봐요. 네, 금진항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 배를 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건 어촌계 관할이고요. 대표님은 낚싯배 라이브를 하시는 이유가 처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고향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고 낚시로 따지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많은 이곳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게 됐고요.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거든요. 이게 저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직접은 못 오시지만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지금 구독자가 14,000명?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여기 주민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는 어업하시는 분들의 삶의 터전인데 저는 레저라고 재미로 고기를 낚는 거잖아요. 많이 이제 혼도 나고 욕도 먹었는데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도 얘가 유튜버는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많은 분에게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소비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은 혼나지는 않습니다. 기어기촌에 관심은 있지만 또 네. 가장 무서워하고 네.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가 또 특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거 혹시 직접 겪어보셨어요? 저는 도시에 올라간 지 한 40년이 넘었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방인이죠. 저 또한 텃세 아닌 텃세라는 거를 안 겪어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제가 5년을 살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오래전부터 여기 원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객이잖아요. 객의 입장에서 여기 정서를 수긍하고 이해심이 있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텃세가 아니라 내가 여기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어촌계에서 어촌계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어떤 금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거금도에서 느끼는 거는 어촌마을이 있는 어촌계가 있는 곳에서는요, 공동화 사업이라 해서 꼬막이라든지 바지락 포자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촌계에 포함되어 있으신 분들이 노역도 하시면서 그 수익금이 났을 때는 서로가 나눠 갔거든요. 네. 외부 사람이 와서 그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촌계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공동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소정의 보증금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지불을 하고 수익이 났을 때는 나눠 가지시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주님 입장에서 네. 그 어촌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이나 그런 팁이 있을까요? 저는요 금진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요. 네. 제가 민어를 메다급을 잡았어요. 네.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주도 사드리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느 날은 방송에 출연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어기촌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기어기촌 하시고 싶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로망과 현실은 분명히 다르고요. 다만 내가 갖고 있는 로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최소한에 쓸 수 있는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접목시킬 수 있는 일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금도 많이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